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LG배 세계기왕전 본선 16강전 김영삼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2강 이세돌 구리전에 이어서 오늘 박정환 커제 16강전까지 이 연이은 빅매치에 저희가 숨 돌릴 틈이 없네요. 네, 바둑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대국이 이세돌 구리전이었고요. 네. 32강전 이미 끝났고 16강전은 커지의 중국 랭킹 1위고요.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의 대결인데 현재 비공식 세계 랭킹에서도 둘이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 모든 바둑 팬들이 이 대국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 32강전 이세돌 구리전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패하면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이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둬주면서 또 이 이세돌 구단의 패배를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며 LG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 주어지고 있고요. 제한 시간은 3시간에 40초 출기 5회,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돼서 중식 시간이 없이 연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이 형제 대결이 성사되면서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1회는 어느 국가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대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맨 오른쪽 유일한 여성 기사 최정 선수가 자리에 있습니다. 중국의 펑리아오 선수와 오늘 대결을 펼치고요. 오늘 빅매치가 역시 많네요. 16강전이어서 그런지 모든 판이 다 5대5 승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국은 최악의 경우에는 6판을 다 질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6판을 다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대진이 잘 짜여졌습니다. 네, 이동은 저우루양, 박용은 천야회, 이영구 구리 만만치가 않고요. 신진서, 터자시. 네, 역시 이 중에서 가장 빅매치는 박정환 커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기사 간략하게 프로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계대회 우승은 2회, 3회씩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한국 랭킹, 중국 랭킹 각각 1위에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상대의 전적 3승 3패, 그리고 이 비공식 기전으로 또 인터넷에서 10번기를 치렀는데요. 거기서도 5대5 승부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5승 5패를 했고 그나마 이제 가장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있었던 응창기배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반집승을 거뒀어요. 네. 자, 박정환 커제 모든 승부가 다 5대5입니다. 내용도 5대5 했고요. 자, 오늘 대결의 관전 포인트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두 기사 모두 상승세인 건 확실하고요. 커제 구단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바둑을 두고 있지만 그나마 종반전 그리고 끝내기가 약간은 약해 보이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비슷하게만 유지하면서 끝내기 단계에 접어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정교한 마무리를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정환 구단 대 커제 구단의 대결 함께 하시죠.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은 개막식이 펼쳐졌던 대통령 기념관 청남대에서 열립니다. (16강전) 빅매치죠.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자, 32강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결승전 같은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국이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기사들끼리의 만남입니다. 네. 그래서 두 기사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커제 구단 팔목에 보면 양쪽 팔에 네. 팔찌라고 하나요? 네. 장신구가 많은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보통의 기사들이 액세서리에 장신구에 신경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거의 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커제 구단은 종종 모습을 보니까 금목걸이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요. 네. 이렇게 좀 액세서리를 자주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무이한 기사로 보여요. 네.
그만큼 이제 쇼맨십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커제 구단은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제로 뭐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이 쇼맨십이 정말 넘쳐 흐릅니다. 자, 오늘 커제 구단이 흙을 지고 시작을 합니다. 요즘 이 포석이 정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8판의 대국을 잠시 살펴봤는데 네. 초반 스타트는 알파고 포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 구글 챌린지 매치 이후로 네.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어제 4판의 대국을 중계를 해드렸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용구 선수의 대국에서도 이 포석이 나왔었고요. 네. 요즘 가장 소위 말하는 핫한 포석은 지금 이 바둑과 그 중국식 포석, 네. 자하기 하나 걸쳐놓고 높은 중국식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미니 중국식까지 이 3가지 포석이 가장 빈도수가 잦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인판이었던 이세돌 구리전에서도 뭐 알파고 대결과 같은 그런 네. 포석이 그려졌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포석이 바로 이 포석이에요. 네. 자, 여기서 흙이 받았을 때 이제 백이 어느 쪽으로 붙여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포석으로 그려질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한 칸으로 받았고요. 구리 이세돌 대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2칸을 띄었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 포석이라면 거의 모든 기사들이 그냥 벌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열의 9 이상은 여길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오늘도 이영구 미위팅 대국에서는 밑으로 붙였죠. 네. 여태까지는 이세돌 알파고 5번째 대국하고 똑같은 진행이고요. 자,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32강전의 대국에서는 거의 이 모양에서는 거의 모든 기사들이 이쪽을 침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32강전 해설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종환 구단 이 포석을 뒀던 적이 있어요. 백을 잡고 늘었습니다. 아, 여길 두니까 단수를 쳐서 밀었던 그 실전 경험이 있었어요. 커제 구단도 그 바둑을 봤죠, 당연히. 네. 근데 오늘은 늘었어요. 사실 이 단수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앙에 대한 발언권이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커제 구단이 늘고 또 백도 벌려두면서 간명하게 처리가 되었네요.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을 보면 두 기사 모두 실리파인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박정환 구단은 좀 뭐랄까 수비적인 실리파라고 보면 되겠고요. 커제 구단은 공격적인 실리파. 이렇게 보면 편안할 겁니다. 네. 같은 정석이 또 나오나요? 이런 바둑은 형세 판단할 때가 편하네요. 우하기, 좌하기를 똑같이 봐주고 네. 나머지 모양을 놓고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반발을 하네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받는 수도 많이 두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눈목자나 또는 낮게 이렇게 둘 거고요. 반발을 했기 때문에 흑도 3-3 침투는 당연하겠고, 네, 지금 두 칸 벌림도 당연한 자리예요. 반대로 흑이 이쪽 다가서게 되면 백돌 2점 공격당하고 상변의 흑 진영은 엄청나게 커지죠. 만약 박정환 구단이 그냥 귀를 받아두었다면은 약간 포석이 좀 단조로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는 좀 독특하네요. 보통은 이제 자학이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나 또는 한 칸 띄어서 흑도를 압박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자상기를 막고 여기를 막으면 이제 나중에 이런 수들이 전부 백의 권리가 됩니다. 들여다보는 것도 백의 권리가 되겠고 막는 것도 거의 받아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달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상변 3칸 벌린 것도 반상 최대, 날일자 맛보기라고 봐야겠습니다. 반대로 여기까지 흑돌이 오게 되면은 날일자나 미는 것까지 오게 되면은 상변 집도 커지면서 우변도 상당히 얇아지죠. 그리고 삭감을 했고요. 자, 이수가 오기 전에 형세를 한번 보면 우하기 흑과 자하기 백은 똑같고요. 네. 상변의 백집이 약 6집 정도로 봐주면 자상기 흑집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우상기 흑집이 약 20집 정도 봐줘야 되는데 이 백의 모양이 그 정도 비슷하게 얼추 비슷하게 될 거고요. 네. 좌변의 흑도 어느 정도 덤 가까이는 될 거예요. 딱 만만치 않은 얼추, 승부인가요? 장기전 양상이라고 봐야죠. 네. 젖히니까 들여다보고 막는 것까지는 했고요. 우변에 들어온 백돌 한 점을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흑도 지금 이 백의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삭감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백이 차단을 했을 때 오히려 곤마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흑돌이요. 네. 네, 지금 어딘가는 받아야 돼요. 원래는 나와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예 한 점을 잡아버리네요. 제가 아까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점이에요. 네. 보강을 할 때도 실리를 차지하면서 간접적으로 지킵니다. 도기사는 공식 대국도 6판을 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10번기에서도 10판을 뒀고 정확하게 8승 8패했죠. 그리고 밤마다 네. 인터넷에서 만나서 바둑을 둬요. 수백 판을 뒀다는 겁니다. 거제 구단이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 최강인 박정환 구단과의 인터넷 대국은 자신에게 굉장한 도움을 줬다. 선생님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인 것 네. 같습니다.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먼저 도발을 했어요. 네. 건너붙여서 차단을 하겠다는 뜻이고 커제 구단은 여기를 하나 들여다봤어요. 다음에 이쪽인지 위로 젖히는 건지 이제 박정환 구단도 이렇게 화내는 모습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조금 수비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먼저 실리를 차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가 실수를 하는 순간에는 우세를 잡고 그 우세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 스타일. 네. 매우 모범적인 스타일의 기풍이죠. 자, 근데 지금은 주변에 백돌이 워낙 응원군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이 전혀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커제 구단도 지금 이 돌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커요. 붙여서 타개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박정환 구단 아예 단수 치고 이어서 전체 흑을 무겁게 만들어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데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흑은 여기를 뚫고 나가면 언제든지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백돌이 여기에 자꾸 쌓이게 되면 장문이나 뭐 날일자 정도 하면은 흑돌 석점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우변부터 먼저 건드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손을 빼게 되면 끼운다든가 또는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강을 한 거고요. 여기도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중앙 쪽에 악수가 되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려는 네, 걸까요? 그래서 지금 입구자를 했고 네. 백은 한 칸 정도만 띄워도 우선 가두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결국은 이쪽으로 네.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중앙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를 찝는다. 네. 이을 때 그때 한 칸 띄겠다는 뜻이죠. 이득인가요? 이 교환만큼은 이득이라고 본 겁니다. 또 근데 그 수가 있어요. 독특하게 네. 끊으면 네. 단수 외길이죠. 단수 나갈 수밖에 없고 이쪽 단수 이을 수밖에 없고 패가 나네요. 일선 단수 친 거 때문에 패가 나면 아무래도 네. 바깥쪽 패감이 있기 때문에 백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치받으니까 뒤로 물러섰고요. 단수 치고 이은 장면입니다. 이거는 흑이 약간이라도 성공한 모습이죠. 뭔가 베개의 돌들이 좀 허술해 보이는데요. 원래는 한 칸 뛰면은 어느 정도 봉쇄가 되는 모양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여기 단수하고 이은 것 때문에 가볍게 탈출이 돼요. 그만큼은 백이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이 찝고 흑이 또 치받고 네. 심상치 않은 행마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 수순들이 백에게 어땠을까요, 과연? 뭐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찝었을 때 치받은 수는 네. 두고 나서 보면 굉장히 쉬운 수지만 네. 두기 전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아무튼 이 부분전에서의 정확하고 빠른 수읽기는 커지의 구단이 확실히 가장 그 커지의 가장 큰 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는 흑이 중앙 쪽으로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아래쪽 석점으로 이제 공을 돌렸는데 붙이고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것도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지금 이 붙인 쪽에 흑돌이 조금만 놓여진다면은 그 돌파하는 수가 강력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데 돌이 오게 되면은 바로 수죠. 네. 근데 지금 먼저 그냥 넣는 거는 백이 밀었을 때가 흑도 껄끄러워요. 그래서 먼저 끊는 거는 괜찮은 맥점으로 보입니다. 네. 반발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둬도 이런 거 전부 선수에 여기도 선수가 될 테고 있게 되면은 되레 중앙 백돌이 넓어져요. 그래서 늘어서 안전하게 지금 중앙을 해결을 했고 그쪽으로 치는 수가 있습니까? 네. 약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여기를 둬서 의미인가요? 이쪽 네. 타고 나오는 걸 보겠다 그런 뜻이네요. 아, 지금 일부러 리듬을 타기 위한 수법인가요? 네. 상식적인 그 행마의 흐름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역류, 역행하는 그런 네. 수법이거든요. 자, 돌파를 했는데요. 102점이 완벽하게 잡힌 건가요? 나가면은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걸 두면 늘어야 되고 꼭 그렇진 않은데 네. 이쪽이 양쪽이 선수가 될 수가 있다면 돌이 하나 오면 여기 끊는 게 또 괜찮아지거든요. 뭐 그런 수들도 보고 지금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수도 참 괜찮은 수네요. 역시 재능은 확실히 뛰어난 기사예요. 지금 이쪽을 잡으면 단수 돌려치는 게 선수가 되고요. 이걸 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끊을 필요는 없고. 네. 여기 끊는 게 거의 성립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아, 아니면 그 네. 전에 먼저 이런 데 붙이고 젖혀서 백을 좀 괴롭히는 수법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젖히니까 잡지를 못하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밀었고요. 지금은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가도 대동소이한 모습이에요. 둔김에는 쌍리까지 서야 되는 거로 보이고요. 네. 그쪽으로 손을 그래서 돌렸네요. 어차피 이 돌은 당장은 잡히진 않죠. 네. 잡히면 사실 힘들거든요. 워낙 요석이라. 지금은 잡는 수는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백이 여길 둔 것은 이쪽 끊는 게 이제 신경 쓰여서 해결을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백도. 한번 꾹 참은 수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백석점은 괜찮을까요? 이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단소치고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단소치고 잡을 때 단소치고 이을 때 이렇게 되면 축이 되죠. 백이 바로 잡힙니다. 물론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잊질 못하고 쌍립을 했고요. 다만 이제 나와 끊는 수가 생겼어요.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끊으면은 이쪽을 이으면은 단수 또 단수 이어야 되는데 단수 이을 수가 없죠. 네. 아래쪽으로 돌아가면은 선수로 석점이 빵빵냄 당해요. 이거는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건 배기 힘들어 보여요. 그렇다면 밖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순간에 단수 당할 때 응수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를 포기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귀는 네. 물론 이제 집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나중에 이제 이쪽 단수 치고 한 점 잡을 때 뒤로 몰고 이을 때 꽉 이으면 넘는 걸 차단하더라도 젖혀 이으면 살 수는 있어요. 물론 집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바깥쪽을 잡은 것은 정수로는 보입니다. 근데 음. 출혈은 상당하네요. 원래 네. 100집에서 15집 정도 나야 되는데 네. 집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차라리 귀를 잇고 흑이 101점 단수를 쳤을 때 그냥 중앙 쪽을 지켜서 이 한 점을 주는 것은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끊었을 때 이 단수를 잇고 단수 칠 때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게 또 손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더라도 일로 단수 치고 또 단수라 이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네.
근데 뭔가 이 눈으로 봤을 때는 네. 좀 귀가 훨씬 좀 커 보이잖아요. 집으로만 놓고 네. 볼 때는 귀가 굉장히 크죠. 네. 15집이 나야 될 자리가 지금은 한 산다고 하더라도 한 5집 정도 나는 모양이거든요. 예,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두터움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그래도 100이 얻은 건 좀 있어요. 네. 여기 나중에 확실하게 연결을 했고 석점을 잡으면서 그래도 덤 정도의 집을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나와서 차단할 수 있는 여지는 살짝 남겨뒀거든요. 이런 형태는 우선 보류를 해야 되나요? 지금 팩감만 많으면 당연히 그냥 바로 패를 들어가도 될 거로 보이는데 네. 지금 팩감은 불투명해요. 흙도 확실하게 백을 부러뜨릴 수 있는 팩감이 눈에 쏙 보이진 않거든요. 네. 만약에 팩감이 없어서 백이 해소를 하게 되는 장면이 된다면은 오히려 흙이 좀 더 손해를 보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네. 당연하죠. 원래 백이 갖고 있던 집보다 더 커졌어요. 네. 정확하게 크게 이득을 보는 팩감을 찾기 전에는 함부로 들어가기 힘든 패입니다. 네. 만약에 팩감이 없어서 뭐 해소를 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좀 부가적인 수입을 거둘 수가 있는데요. 어떤 판단이 나은 것인지 어렵네요. 우선 팩감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팩감은 눈에 쏙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네. 이런 걸 칠 수는 없거든요. 네. 너무 악수예요, 이런 단수는. 하나 있고. 공배가 또 차지고요. 그리고 백은 한 요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2개 뒀다고 치면 네. 이건 아직 한 집도 없거든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2번을 두면은 흙은 정확한 확실한 팩감은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글쎄요. 물론 여기 어디 2번? 근데 이건 이해득실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백이 또 받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승부패를 할 때는 신경 써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류를 안전하게 해두고요. 찍히네요. 네. 이 손은 이제 중앙 흙대마 연결도 됐고 상변의 흙집도 약간이라도 보태면 될 거예요. 만약에 백이 해소하면은 결국 이렇게 해소하는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먼저 패를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거의 뭐 덤 정도의 차이가 나는 네.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손을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먼저 패를 결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돌리고 나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본 거죠. 정확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좌기를 보류를 해둔 채 커제구단 단단하게 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패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후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계속 감상하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 박종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입니다.
기사의 대결은 뭐 언제나 늘 그랬듯이 한 방의 승부가 결정이 난다기보다는 뭐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정말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승부가 결정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량이 거의 절정에 올라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 뭐 손쉬운 실수를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이런 데서 승부가 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딱 승부가 결정나는 그런 뭐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딱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네. 누가 가장 실력자냐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하고 물어본다면 이 네. 두 기사는 당연히 들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이세돌 구단, 뭐 네. 스위웨 구단 네. 그 4명 정도는 항상 누가 보더라도 네. 인정을 해줄 겁니다.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가장 뭐첫 번째로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이수는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입구자로 받을 것인지. 입구자로 받으면 우선 백은 집으로 약간의 이득을 봤을 거고요. 이런 걸 두면은 이교환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백도 상당히 기분이 좋죠. 원래 이곳이 약간의 뒷맛이 있을 텐데 깔끔하게 해소를 했고 이렇게만 된다면 흙집도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한 거로 보이거든요. 아예 밑에를 먼저 붙였어요. 이것도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싶어요. 늘어주면은 자체로 백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본 형태고요. 받으면 위로 붙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냥 함부로 반발했다가 이쪽 차단당하게 되면은 흑도 전체 흑대만 피곤해지거든요. 어지간하면 다 받아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될까요? 글쎄요. 허재 구단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늘어서 후퇴하는 거는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았고 네. 역시 붙였죠. 부분적으로 저런 모양에서 좀 뭔가 반발을 하고 싶을 때 치받기도 하던데 지금 모양에서는 어떤 건가요? 여기 치받는 거는 굉장한 배짱을 필요로 하는 수법 아닙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백은 혹시 조금 떨리면 이렇게 뒤로 후퇴를 해도 이 정도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나중에 이렇게 끊어서 2점 잡는 것 정도는 백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네, 막아줍니다. 받아주네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 흙 전체 대마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된다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한번 참았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단수 치고 이으면 우상기, 우하기, 좌상기를 합치면 40집이 약간 넘습니다. 여기까지. 쉬운 집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대 후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100은 상변 중앙 우변을 합치면 약 25집 정도 모양이라고 봐야겠고요. 여기는 글쎄요. 결국은 백이 이제 뒤로 후퇴했다고 치고 잡고 따내고 잡고 잇고 이으면 10집
그냥 중앙까지 약 10집이면은 35. 그러면 집으로는 조금 불리한 국면 아닙니까? 다만 이제 두터움이 좀 있고 네. 이런 데가 이제 백의 권리예요. 이런 것도 백의 권리라고 봐야겠고요. 네. 중앙 끊는 단점이 약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이 그냥 흙이 쉽게 연결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능률적으로 연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집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추궁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여기도 써요 지금. 이거 선수입니까? 반대로 백이 막는 것하고 비교할 때 네. 벌써부터 역시 실내 예민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고요. 네. 여기 석집인데 백이 여기를 막으면 이것만 12집 여기 흑돌 2집. 굉장히 크네요. 생각보다 큽니다. 네.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자리로 봤는데 거의 뭐 15집에 근접한 큰 자리네요. 박정원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 자, 앞으로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형세고요. 자, 16강전 또 다른 판들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한중 빅매치가 많은데요. 자, 신진서 토자시 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자, 이번 16강전에 여성 선수를 포함해서 신진서 선수, 이영구 선수, 박영훈 선수 등등 참 다양하게 진출해 있습니다. 이 랭킹은 이미 신예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이는 좀 신예 기사에 속하고요. 이 신진서 선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애매하네요. 랭킹이나 기량만 놓고 봤을 때는 최정상급 기사라고 봐야겠고요. 네. 나이로만 놓고 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니까 네. 그냥 소년 기사, 신예 기사라고 봐야겠죠. 이영구 구리판도 보여집니다. 자, 오늘 첫 대결을 펼치는 신진서 5단과 토자시 9단의 대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자시 구단은 한 3, 4년 전쯤에요. 중국 자국 내에서 20연승 가까이 했던 적이 있었고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랭킹 1위까지 했던 기사였고 네. 또 그 무렵에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우승했던 적도 있었어요. 같은 대회에서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우승 이후로 좀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또 바둑 내용이 괜찮은 거로 봐서는 살아나는 조짐이 엿보이고요. 기량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나 실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과소평가되어 있는 기사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 터자시라든지 또는 탕웨이싱 네. 뭐 이런 기사들은 좀 과소평가 받고 있는 기사로 보여요. 아무래도 실력이 있으면 성적은 언제든지 또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이 바둑은 또 32강전에서의 네. 구리 이세돌 대국하고 똑같네요.
지금 LG배 본선에서만 몇 판째인가요? 역시 대유행을 하고 있는 포석입니다. 알파고 포석이 요즘의 대세예요. 네. 토자시 구단 중국 랭킹 5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역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커제 구단은 가만히 받아두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신진서 이건 구단은 이세돌 구리전하고 똑같습니다. 여전히 현재까지는 똑같은 상황이고요. 네. 여기까지도 똑같죠? 여기서 이제 젖혔거든요. 바다만 주면은 우변을 젖히겠다는 뜻인데 이세돌 구단이 젖혔어요. 신진서 구단도 급소라고 보고 젖힌 거고요. 네. 그때 여길 뒀었죠. 늘고 이렇게 뒀었나요? 네. 자, 현재까지도 똑같습니다. 이 다음 수도 똑같지 않을까요? 받아두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통이라면 이렇게나 또는 젖히거나가 일반적인데요. 네. 또 그새 이틀 사이에 연구가 됐나요? 구리구단은 젖혔는데 터자시 네. 구단은 여기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차단되어 있는 돌을 약간 노리는 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젖히면은 또 한 번 젖히겠다는 뜻이고요. 네. 단수 치면 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쪽 단수 치면은 방금 전에 바둑 보셨죠? 박정환 커제전에서 자하기에 네. 있었던 건 똑같아져요. 지금 이 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으면 축으로 잡히게 되죠. 근데 커지에 박정환 되고 보면은 방금 전에 보면 자하기에 있었던 모양에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초반에는 좀 흙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젖히질 않고 웅크려서 받았고요. 이건 또 젖히지도 않고 날일자라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젖힐 줄 알았는데 젖혀야 이 한 네. 점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죠. 약간 느슨하게. 예. 근데 이거는 나중에 네. 흙이 젖히면 당장도 젖히겠지만 젖히면 단방에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좀 흙이 연결을 하게끔 만드는 수인데요. 발 빠르게. 지금 여길 젖히면 네. 물론 흙도 여길 당연히 안 둘 거예요. 다른 큰 자리를 두는데 네. 백은 날일자라니까 다음에 수밖에 손 빼면 여기가 없고요.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젖히는 수가 이제 당연해지는데 그리고 이제 아예 손을 빼고 발 빠르게 좌하기를 굳힙니다. 책략이 있는 수법이네요. 흙에 손을 묶어 놓는 수인가요? 네.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벌써 연구를 했군요. 지금 우상기 흙과 우하기 흙 모양을 합치면 약 30집이 약간 넘는 정도예요. 30집이 약간 넘는 정도인데 네. 좌하기 백 모양, 좌상기 그리고 이 우상기 백은 상당히 두터운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쪽을 붙인다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빵따냄도 가능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직균형만 맞으면은 나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보통 정석을 한 칸 띄는 건데 지금은 우상귀를 백이 단수를 쳐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흙이 이런 곳을 둔다고 하더라도 또는 백이 둔다고 하더라도 별 볼 일이 없는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고작 4시간 45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비보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32강전에서 미위팅 구단에게 완승을 거뒀던 이영구 구단이 벌써 지금 구리 구단에게 진 것 같거든요. 도를 거두었네요. 이영구 구단의 대마가 잡힌 건가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네. 구리 구단이 살짝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만 또 다시 두각을 나타내네요. 이세돌 구리 10번기에서 네. 패배를 당했을 때는 이제는 구리 구단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세계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 요즘에는 전성기 때 못지않게 세계대회 성적이 괜찮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칭화대학교에 철학과로 입학도 하고 했는데 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도 원래는 이제 젖힌다던가 해서 싸울 수가 있는 모양이긴 한데 간명하게 지금 처리를 했어요. 이제는 맞거나 또 날일잘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네. 막아두어서 좀 중앙의 모양을 키우는데요. 두텁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걸 치받으면 이것도 받겠다는 뜻이네요. 젖히면 늘어서 집으로는 약간 손해를 본 것 같긴 한데 중앙이 이제 워낙 두터워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붙였어요. 그냥 붙이는 수는 좋은 수네요. 여기를 만약에 받아주면 굳이 이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자 반대로 아예 치받아 버리네요. 맞겠다. 대신 이제 나중에 중앙 쪽으로 끊는 단점은 살짝 생겼습니다. 지금 계속 비보가 오고 있는데 박영원 구단도 천야후의 구단에게 진 거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식 시간 없이 진행이 돼서 그런지 승부가 빨리빨리 결정이 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한 시간이 원래 3시간, 각자 3시간이기 때문에 네. 5시간은 보통 넘기거든요. 네. 이제 두 기사가 모두 초읽기 원리면 6시간, 7시간 뭐 경우에 따라서는 8시간도 둬요. 근데 지금 5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두 판의 대국에서 패배를 했고요. 네. 신진서단은 여기가 약간 껄끄러운 맛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받아주는 것은 좀 발이 느리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두면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하변이 굉장히 큰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빼고 지금 하변 쪽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모양이 커지게 또 방치해둘 순 없겠죠. 네, 근데 이게 우선 이제 선제 공격을 당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주도권을 잃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흐름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갈 길은 먼 바둑이긴 하지만 백이 더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판을 짰을까요? 근데 뭐 초반에 여기에 붙이고 날일자 한 수 생각하기 상당히 힘든 수이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사기 손을 빼고 그리고 좌변 또 협공 이런 모든 수들이 그렇게 뭐 어려운 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주 쉬운 수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수들이 쉽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로 봐서는 토자시 구단의 최근 흐름 그리고 오늘의 컨디션은 역시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여기가 사실 숙제예요. 여기를 받으면은 치 받아서 연결이 안 되거든요. 차단이 되고요. 네. 그냥 치 받으면 슬그머니 나갔을 때가 문제예요. 돌이 차단이 됐거든요. 양쪽 다 미생마예요. 이거 흙이 굉장히 괴롭죠. 아, 그 수가 아주 좋은 수네요. 연결이 되는 네. 건가요? 지금 이쪽을 젖히면은 여길 젖히겠다는 뜻이에요. 끊으면 이쪽을 두고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타고 나가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수 잡을 수밖에 없고 단수 이어야 되고 약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해결이 됐고요. 네. 나중에 이제 끝내기도 남아있고 이쪽까지 돌이 왔기 때문에 붙이는 수가 상당히 강력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흙이 이 중앙 쪽으로 젖혔을 때 백이 그냥 귀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아무튼 흙집이 많이 깨지네요. 네, 결국은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보이는데 네. 원래 흙집이었는데 백집이 한 5집 늘어났죠. 아, 이건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이제 백이 굉장히 잘 되긴 했지만 흙도 아주 큰 자리를 먼저 하나 두고 또 손 빼고 다른 큰 자리를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손해인 게 확실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쁜 선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손 빼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손을 물론 가능하죠. 근데 이제 치중 한수가 그렇게 큰 득인지는 모르겠어요. 음, 아, 손을 빼네요. 이 모양도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돌 알파고 대국 때 받고 이런 식으로 됐던 모양 기억나시죠? 아, 그때 이었나요? 이렇게 단수 치니까 이었죠? 이쪽을 있고 이렇게 됐던 모양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백이 바깥쪽을 두텁게 활용을 하면서 중앙을 경영했던. 아, 오늘은 치받았네요. 아, 빠졌고. 사석 작전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상대에게 실리를 좀 내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대신- 집만 놓고 보면 이렇게 받는 게 부분적으로는 최선일 거예요. 네.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둘러싸이는 게 싫었다.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실리는 내어주고 대신 이 엷은 백도를 압박합니다. 아직 미생이에요. 아, 잡아두네요. 네. 근데 빵따냄이 두텁다. 이제 신진서우단의 생각은 빵따냄이 두텁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로 보입니다. 우상기만 놓고 봤을 때 집으로는 한 안팎으로 15집?
원래 흙집이 10집 이상 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제로가 되고 백이 한 5집 이상 생겼거든요. 이제 하지만 이 빵따냄을 두터움을 이용해서 씌운다던가 또는 이렇게 씌우는 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느네요. 공격을 해서 대가를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날일자 우변만 살면은 전체적으로 집은 백이 많은 바둑으로 보이거든요. 좌기, 좌상기, 상변. 여기는 흙이 먼저 두더라도 그렇게 뾰족한 수법은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한 이 정도로 해결되는 모양으로 봐야겠습니다. 이렇게는 이렇게. 자, 아직 우변 공격이 끝나지 않았나요? 집만 넣고 보면 확실히 백이 많은데 네. 역시 독수가 나오죠. 우선 뭐 부분적으로 맥점처럼 보여지는 네. 급소에 딱 두었는데요. 이렇게 또 상대의 안영을 빼앗을 수 있다면은 계속 공격의 여지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근데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살려주게 된다면 네. 집이 없는 바둑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든 우변의 백을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신진사 5단의 맥점으로 상대의 안영을 빼앗으면서 또 오히려 실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변의 백돌은 미생이 되었는데요. 백돌을 공격하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여기는 흙이 중앙 쪽으로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아래쪽 석점으로 이제 공을 돌렸는데 붙이고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것도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지금 이 붙인 쪽에 흙돌이 조금만 놓여진다면은 돌파하는 수가 강력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데 돌이 오게 되면은 바로 수죠. 네. 근데 지금 먼저 그냥 넣는 거는 백이 밀었을 때가 흙도 껄끄러워요. 그래서 먼저 끊는 거는 괜찮은 맥점으로 보입니다. 네. 반발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둬도 이런 거 전부 선수에 여기도 선수가 될 테고 있게 되면은 되레 중앙 백돌이 넓어져요. 그래서 늘어서 안전하게 지금 중앙을 해결을 했고 그쪽으로 치는 수가 있습니까? 네. 약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떤 여기를 둬서 의미인가요? 이쪽 네. 타고 나오는 걸 보겠다 그런 뜻이네요. 아, 지금 일부러 리듬을 타기 위한 수법인가요? 네. 상식적인 그 행마의 흐름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역류, 역행하는 그런 네. 수법이거든요. 자, 돌파를 했는데요. 102점이 완벽하게 잡힌 건가요? 나가면은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걸 두면 늘어야 되고 꼭 그렇진 않은데 네. 이쪽이 양쪽이 선수가 될 수가 있다면 돌이 하나 오면 여기 끊는 게 또 괜찮아지거든요. 뭐 그런 수들도 보고 지금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도 참 괜찮은 수네요. 역시 재능은 확실히 뛰어난 기사예요. 지금 이쪽을 잡으면 단수 돌려치는 게 선수가 되고요. 이걸 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끊을 필요는 없고. 네. 여기 끊는 게 거의 성립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아, 아니면 네. 그 전에 먼저 이런 데 붙이고 젖혀서 백을 좀 괴롭히는 수법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젖히니까 잡지를 못하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밀었고요. 지금은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가도 대동소이한 모습이에요. 둔 김에는 쌍리까지 서야 되는 거로 보이고요. 네. 그쪽으로 손을 그래서- 돌렸네요. 어차피 이 돌은 당장은 잡히진 않죠. 네. 잡히면 사실 힘들거든요. 워낙 요석이라. 지금은 잡는 수는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백이 여길 둔 것은 이쪽 끊는 게 이제 신경 쓰여서 해결을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백도. 한번 꾹 참은 수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백석점은 괜찮을까요? 이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단수치고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단수치고 잡을 때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되면 축이 되죠. 백이 바로 잡힙니다. 물론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잊질 못하고 쌍립을 했고요. 다만 이제 나와 끊는 수가 생겼어요.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끊으면은 이쪽을 이으면은 단수 또 단수 이어야 되는데 단수 이을 수가 없죠. 네. 아래쪽으로 돌아가면은 선수로 석점이 빵빵냄 당해요. 이거는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건 배기 힘들어 보여요. 그렇다면 밖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순간에 단수 당할 때 응수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를 포기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귀는 네. 물론 이제 집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나중에 이제 이쪽 단수 치고 한 점 잡을 때 뒤로 몰고 이을 때 꽉 이으면 넘는 걸 차단하더라도 젖혀 이으면 살 수는 있어요. 물론 집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바깥쪽을 잡은 것은 정수로는 보입니다. 근데 음. 출혈은 상당하네요. 원래 네. 100집에서 15집 정도 나야 되는데 네. 집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차라리 귀를 잇고 흑이 101점 단수를 쳤을 때 그냥 중앙 쪽을 지켜서 이 한 점을 주는 것은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끊었을 때 이 단수를 잇고 단수 칠 때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게 또 손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더라도 일로 단수 치고 또 단수라 이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네. 근데 뭔가 이 눈으로 봤을 때는 네. 좀 귀가 훨씬 좀 커 보이잖아요. 집으로만 놓고 네. 볼 때는 귀가 굉장히 크죠. 네. 15집이 나야 될 자리가 지금은 산다고 하더라도 한 5집 정도 나는 모양이거든요. 예,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두터움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그래도 100이 얻은 건 좀 있어요. 네. 여기 나중에 확실하게 연결을 했고 석점을 잡으면서 그래도 덤 정도의 집을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나와서 차단할 수 있는 여지는 살짝 남겨뒀거든요. 이런 형태는 우선 보류를 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 팩감만 많으면 당연히 그냥 바로 패를 들어가도 될 거로 보이는데 네. 지금 팩감은 불투명해요. 흙도 확실하게 백을 부러뜨릴 수 있는 팩감이 눈에 쏙 보이진 않거든요. 네. 만약에 팩감이 없어서 백이 해소를 하게 되는 장면이 된다면은 오히려 흙이 좀 더 손해를 보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네. 당연하죠. 원래 백이 갖고 있던 집보다 더 커졌어요. 네. 정확하게 크게 이득을 보는 팩감을 찾기 전에는 함부로 들어가기 힘든 패입니다. 네. 만약에 팩감이 없어서 뭐 해소를 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좀 부가적인 수입을 거둘 수가 있는데요. 어떤 판단이 나은 것인지 어렵네요. 우선 팩감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팩감은 눈에 쏙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네. 이런 걸 칠 수는 없거든요. 네. 너무 악수예요. 이런 단수는. 하나 있고. 공배가 또 차지고요. 그리고 백은 한 요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2개 뒀다고 치면 네. 이건 아직 한 집도 없거든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2번을 두면은 흙은 정확한 확실한 팩감은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글쎄요. 물론 여기 어디 2번? 근데 이건 이해득실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백이 또 받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냥 소년 기사, 신예 기사라고 봐야겠죠. 이영구 구리판도 보여집니다. 자, 오늘 첫 대결을 펼치는 신진서 5단과 토저시 9단의 대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자시 구단은 한 3, 4년 전쯤에요. 중국 자국 내에서 20연승 가까이 했던 적이 있었고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랭킹 1위까지 했던 기사였고 네. 또 그 무렵에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우승했던 적도 있었어요. 같은 대회에서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우승 이후로 좀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또 바둑 내용이 괜찮은 거로 봐서는 살아나는 조짐이 엿보이고요. 기량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나 실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과소평가되어 있는 기사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 터자시라든지 또는 탕웨이싱 네. 뭐 이런 기사들은 좀 과소평가 받고 있는 기사로 보여요. 아무래도 실력이 있으면 성적은 뭐 언제든지 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바둑은 또 32강전에서의 네. 구리 이세돌 대국하고 똑같네요. 지금 LG배 본선에서만 몇 판째인가요? 역시 대유행을 하고 있는 포석입니다. 알파고 포석이 요즘의 대세예요. 네. 토자시 구단 중국 랭킹 5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역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커제 구단은 가만히 받아두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신진서 이건 구단은 이세돌 구리전하고 똑같습니다.
여전히 현재까지는 똑같은 상황이고요. 네. 여기까지도 똑같죠? 여기서 이제 젖혔거든요. 바다만 주면은 우변을 젖히겠다는 뜻인데 이세돌 구단이 젖혔어요. 신진서 구단도 급소라고 보고 젖힌 거고요. 네. 그때 여길 뒀었죠. 늘고 이렇게 뒀었나요? 네. 자, 현재까지도 똑같습니다. 이 다음 수도 똑같지 않을까요? 받아두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통이라면 이렇게나 또는 젖히거나가 일반적인데요. 네. 또 그새 이틀 사이에 연구가 됐나요? 구리구단은 젖혔는데 터자시구단은 여기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차단되어 있는 돌을 약간 노리는 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젖히면은 또 한 번 젖히겠다는 뜻이고요. 네. 단수 치면 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쪽 단수 치면은 방금 전에 바둑 보셨죠? 박정환 커제전에서 자하기에 네. 있었던 건 똑같아져요. 지금 이 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으면 축으로 잡히게 되죠. 근데 커지에 박정환 되고 보면은 방금 전에 보면 자하기에 있었던 모양에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초반에는 좀 흙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젖히질 않고 웅크려서 받았고요. 이건 또 젖히지도 않고 날일자라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젖힐 줄 알았는데 젖혀야 이 한 네. 점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죠. 약간 느슨하게. 예. 근데 이거는 나중에 네. 흙이 젖히면 당장도 젖히겠지만 젖히면 단방에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좀 흙이 연결을 하게끔 만드는 수인데요. 발 빠르게. 지금 여길 젖히면 네. 물론 흙도 여길 당연히 안 둘 거예요. 다른 큰 자리를 두는데 네. 백은 날일자라니까 다음에 손 수밖에 빼면 여기가 없고요.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젖히는 수가 이제 당연해지는데 그리고 이제 아예 손을 빼고 발 빠르게 좌하기를 굳힙니다. 책략이 있는 수법이네요. 흙에 손을 묶어 놓는 수인가요? 네.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벌써 연구를 했군요. 지금 우상기 흙과 우하기 흙 모양을 합치면 약 30집이 약간 넘는 정도예요. 30집이 약간 넘는 정도인데 네. 좌하기 백 모양, 좌상기 그리고 이 우상기 백은 상당히 두터운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쪽을 붙인다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빵따냄도 가능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직균형만 맞으면은 나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보통 정석은 한 칸 띄는 건데 지금은 우상귀를 백이 단수를 쳐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흙이 이런 곳을 둔다고 하더라도 또는 백이 둔다고 하더라도 별 볼 일이 없는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고작 4시간 45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비보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32강전에서 미위팅 구단에게 완승을 거뒀던 이영구 구단이 벌써 지금 구리 구단에게 진 것 같거든요. 돌을 거두었네요. 이영구 구단의 대마가 잡힌 건가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네.
구리구단이 살짝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만 또 다시 두각을 나타내네요. 이세돌 구리 10번기에서 네. 패배를 당했을 때는 이제는 구리구단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세계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 요즘에는 전성기 때 못지않게 세계대회 성적이 괜찮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칭화대학교에 철학과로 입학도 하고 했는데 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도 원래는 이제 젖힌다던가 해서 싸울 수가 있는 모양이긴 한데 간명하게 지금 처리를 했어요. 이제는 맞거나 또는 날일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네. 막아두어서 좀 중앙의 모양을 키우는데요. 두텁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걸 치받으면 이것도 받겠다. 이렇게 보면 편안할 겁니다. 네. 같은 정석이 또 나오나요? 이런 바둑은 형세 판단할 때가 편하네요. 우하기, 좌하기를 똑같이 봐주고 네. 나머지 모양을 놓고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반발을 하네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받는 수도 많이 두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눈목자나 또는 낮게 이렇게 둘 거고요. 반발을 했기 때문에 흑도 3-3 침투는 당연하겠고 지금 두 칸 벌림도 당연한 자리예요. 반대로 흑이 이쪽 다가서게 되면 백돌 2점 공격당하고 상변의 흑 진영은 엄청나게 커지죠. 만약 박정환 구단이 그냥 귀를 받아두었다면은 약간 포석이 좀 단조로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는 좀 독특하네요. 보통은 이제 자학이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나 또는 한 칸 띄어서 흑도를 압박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자상기를 막고 여기를 막으면 이제 나중에 이런 수들이 전부 백의 권리가 됩니다. 들여다보는 것도 백의 권리가 되겠고 막는 것도 거의 받아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달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상변 3칸 벌린 것도 반상 최대, 날일자 맛보기라고 봐야겠습니다. 반대로 여기까지 흑돌이 오게 되면은 날일자나 미는 것까지 오게 되면은 상변 집도 커지면서 우변도 상당히 얇아지죠. 그리고 삭감을 했고요. 자, 이수가 오기 전에 형세를 한번 보면 우하기 흑과 자하기 백은 똑같고요. 네. 상변의 백집이 약 6집 정도로 봐주면 좌상기 흑집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우상기 흑집이 약 20집 정도 봐줘야 되는데 이 백의 모양이 그 정도 비슷하게 얼추 비슷하게 될 거고요. 네. 좌변의 흑도 어느 정도 덤 가까이는 될 거예요. 딱 만만치 않은 얼추, 승부인가요? 장기전 양상이라고 봐야죠. 네. 젖히니까 들여다보고 막는 것까지는 했고요. 우변에 들어온 백돌 한 점을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흑도 지금 이 백의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삭감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백이 차단을 했을 때 오히려 곤마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흑돌이요. 네. 지금 어딘가는 받아야 돼요. 원래는 나와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예 한 점을 잡아버리네요. 제가 아까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점이에요. 네. 보강을 할 때도 실리를 차지하면서 간접적으로 지킵니다. 두기사는 공식 대국도 6판을 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10번기에서도 10판을 뒀고 정확하게 8승 8패했죠. 그리고 밤마다 네. 인터넷에서 만나서 바둑을 둬요. 수백 판을 뒀다는 겁니다. 거제 구단이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 최강인 박정환 구단과의 인터넷 대국은 자신에게 굉장한 도움을 줬다. 음, 선생님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인 것 네. 같습니다.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먼저 도발을 했어요. 네. 건너붙여서 차단을 하겠다는 뜻이고 커제 구단은 여기를 하나 들여다봤어요. 다음에 이쪽인지 위로 젖히는 건지 이제. 박종원 구단도 이렇게 화내는 모습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조금 수비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먼저 실리를 차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가 실수를 하는 순간에는 우세를 잡고 그 우세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 스타일. 네. 매우 모범적인 스타일의 기풍이죠. 자, 근데 지금은 주변에 백돌이 워낙 응원군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이 전혀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커제 구단도 지금 이 돌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커요. 붙여서 타개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박정환 구단 아예 단수 치고 이어서 전체역을 무겁게 만들어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데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흑은 여기를 뚫고 나가면 언제든지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백돌이 여기에 자꾸 쌓이게 되면 장문이나 뭐 날일자 정도 하면은 흑돌 석점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우변부터 먼저 건드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손을 빼게 되면 끼운다든가 또는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강을 한 거고요. 여기도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중앙 쪽에 악수가 되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려는 네, 걸까요? 그래서 지금 입구자를 했고 네. 백은 한 칸 정도만 띄워도 우선 가두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결국은 이쪽으로 네.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중앙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를 오, 찝는다. 네. 이을 때 그때 한 칸 띄겠다는 뜻이죠. 이득인가요? 이 교환만큼은 이득이라고 본 겁니다. 또 근데 그 수가 있어요. 독특하게 네. 끊으면 네. 단수 외길이죠. 단수 나갈 수밖에 없고 이쪽 단수 이을 수밖에 없고 패가 나네요. 일선 단수 친 것 때문에 패가 나면 아무래도 네. 바깥쪽 패감이 있기 때문에 백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치받으니까 뒤로 물러섰고요. 단수 치고 이은 장면입니다. 이거는 흑이 약간이라도 성공한 모습이죠. 뭔가 베개의 돌들이 좀 허술해 보이는데요. 원래는 한 칸 뛰면 어느 정도 봉쇄가 되는 모양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여기 단수하고 이은 것 때문에 가볍게 탈출이 돼요. 그만큼은 백이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이 찝고 흑이 또 치받고 네. 심상치 않은 행마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 수순들이 백에게 어땠을까요, 과연? 뭐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찝었을 때 치받은 수는 네. 두고 나서 보면 굉장히 쉬운 수지만 네. 두기 전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아무튼 이 부분전에서의 정확하고 빠른 수익기는 커지의 구단이 확실히 가장 그 커지의 가장 큰 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승부패를 할 때는 신경 써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류를 안전하게 해주고요. 지키네요. 네. 이 수는 이제 중앙 흑대마 연결도 됐고 상변의 흑집도 약간이라도 보태면 될 거예요. 만약에 백이 해소하면은 결국 이렇게 해소하는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먼저 패를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거의 뭐 덤 정도의 차이가 나는 네.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손을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먼저 패를 결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돌리고 나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본 거죠. 정확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좌기를 보류를 해둔 채 커제 구단 단단하게 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패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후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계속 감상하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 박종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입니다. 두 기사의 대결은 뭐 언제나 늘 그랬듯이 한 방의 승부가 결정이 난다기보다는 뭐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정말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승부가 결정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량이 거의 절정에 올라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 뭐 손쉬운 실수를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이런 데서 승부가 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딱 승부가 결정나는 그런 뭐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딱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네. 누가 가장 실력자냐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하고 물어본다면 이 네. 두 기사는 당연히 들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이세돌 구단, 뭐 스이우의 구단 네. 그 4명 정도는 항상 누가 보더라도 네. 인정을 해줄 겁니다.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수는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입구자로 받을 것인지. 입구자로 받으면 우선 백은 집으로 약간의 이득을 봤을 거고요. 이런 걸 두면은 이교환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백도 상당히 기분이 좋죠. 원래 이곳이 약간의 뒷맛이 있을 텐데 깔끔하게 해소를 했고 이렇게만 된다면 흙집도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한 거로 보이거든요. 아예 밑에를 먼저 붙였어요. 이것도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싶어요.
늘어주면은 자체로 백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본 형태고요. 받으면 우위로 붙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냥 함부로 반발했다가 이쪽 차단당하게 되면은 흑도 전체 흑대만 피곤해지거든요. 어지간하면 다 받아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될까요? 글쎄요. 허재구단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늘어서 후퇴하는 거는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았고 네. 역시 붙였죠. 부분적으로 저런 모양에서 좀 뭔가 반발을 하고 싶을 때 치받기도 하던데 지금 모양에서는 어떤 건가요? 여기 치받는 거는 굉장한 배짱을 필요로 하는 수법 아닙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백은 혹시 조금 떨리면 이렇게 뒤로 후퇴를 해도 이 정도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나중에 이렇게 끊어서 2점 잡는 것 정도는 백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네, 막아줍니다. 받아주네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 흙 전체 대마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된다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한번 참았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단수 치고 이으면 우상기, 우하기, 좌상기를 합치면 40집이 약간 넘습니다. 여기까지. 쉬운 집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대 후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100은 상변 중앙 우변을 합치면 약 25집 정도 모양이라고 봐야겠고요. 여기는 글쎄요. 결국은 백이 이제 뒤로 후퇴했다고 치고 잡고 따내고 잡고 잇고 이으면 10집 약 그냥 중앙까지 약 10집이면은 35. 그러면 집으로는 조금 불리한 국면 아닙니까? 다만 이제 두터움이 좀 있고 네. 이런 데가 이제 백의 권리예요. 이런 것도 백의 권리라고 봐야겠고요. 네. 중앙 끊는 단점이 약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이 그냥 흙이 쉽게 연결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능률적으로 연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집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추궁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여기도 써요 지금. 이거 선수입니까? 반대로 백이 막는 것하고 비교할 때 네. 벌써부터 역시 실내 예민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고요. 네. 여기 석집인데 백이 여기를 막으면 이것만 12집 여기 흑돌2집 굉장히 크네요. 생각보다 큽니다. 네.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자리로 봤는데 거의 뭐 15집에 근접한 큰 자리네요. 박정원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 자, 앞으로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형세고요. 자, 16강전 또 다른 판들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한중 빅매치가 많은데요. 자, 신진서 토자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자, 이번 16강전에
여성 선수를 포함해서 신진서 선수, 이영구 선수, 박영훈 선수 등등 참 다양하게 진출해 있습니다. 이 랭킹은 이미 신예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이는 좀 신예 기사에 속하고요. 이 신진서 선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애매하네요. 랭킹이나 기량만 놓고 봤을 때는 최정상급 기사라고 봐야겠고요. 네. 나이로만 놓고 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LG배 세계기왕전 본선 16강전 김영삼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2강 이세돌 구리전에 이어서 오늘 박정환 커제 16강전까지 이 연이은 빅매치에 저희가 숨 돌릴 틈이 없네요. 네, 바둑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대국이 이세돌 구리전이었고요. 네. 32강전 이미 끝났고 16강전은 커지의 중국 랭킹 1위고요.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의 대결인데 현재 비공식 세계 랭킹에서도 둘이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 모든 바둑 팬들이 이 대국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 32강전 이세돌 구리전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패하면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이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둬주면서 또 이 이세돌 구단의 패배를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며 LG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 주어지고 있고요. 제한 시간은 3시간에 40초 출기 5회,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돼서 중식 시간이 없이 연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이 형제 대결이 성사되면서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1회는 어느 국가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대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맨 오른쪽 유일한 여성 기사 최정 선수가 자리에 있습니다. 중국의 펑리아오 선수와 오늘 대결을 펼치고요. 오늘 빅매치가 역시 많네요. 16강전이어서 그런지 모든 판이 다 5대5 승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국은 최악의 경우에는 6판을 다 질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6판을 다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대진이 잘 짜여졌습니다. 네, 이동은 저우루양, 박용은 천야회, 이영구 구리 만만치가 않고요. 신진서, 터자식. 네, 역시 이 중에서 가장 빅매치는 박정환 커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기사 간략하게 프로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계대회 우승은 2회, 3회씩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한국 랭킹, 중국 랭킹 각각 1위에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상대의 전적 3승 3패, 그리고 이 비공식 기전으로 또 인터넷에서 10번기를 치렀는데요. 거기서도 5대5 승부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우승 목표를 했고 그나마 이제 가장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있었던 응창기배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반집승을 거뒀어요. 네. 자, 박정환 커제 모든 승부가 다 5대5입니다. 내용도 5대5 했고요. 자, 오늘 대결의 관전 포인트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두 기사 모두 상승세인 건 확실하고요. 커제 구단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바둑을 두고 있지만 그나마 종반전 그리고 끝내기가 약간은 약해 보이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비슷하게만 유지하면서 끝내기 단계에 접어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정교한 마무리를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정환 구단 대 커제 구단의 대결 함께 하시죠.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은 개막식이 펼쳐졌던 대통령 기념관 청남대에서 열립니다. (16강전) 빅매치죠.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자, 32강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결승전 같은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국이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기사들끼리의 만남입니다. 네.
그래서 두 기사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커제 구단 팔목에 보면 양쪽 팔에 네. 팔찌라고 하나요? 네. 장신구가 많은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보통의 기사들이 액세서리에 장신구에 신경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거의 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커제보다는 종종 모습을 보니까 금목걸이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요. 네. 이렇게 좀 액세서리를 자주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무이한 기사로 보여요. 네. 그만큼 이제 쇼맨십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커제 구단은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제로 뭐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이 쇼맨십이 정말 넘쳐 흐릅니다. 자, 오늘 커제 구단이 흙을 지고 시작을 합니다. 요즘 이 포석이 정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8판의 대국을 잠시 살펴봤는데 네. 초반 스타트는 알파고 포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 구글 챌린지 매치 이후로 네.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어제 4판의 대국을 중계를 해드렸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용구 선수의 대국에서도 이 포석이 나왔었고요. 네. 요즘 가장 소위 말하는 핫한 포석은 지금 이바둑과 그 중국식 포석, 네. 자하기 하나 걸쳐놓고 높은 중국식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미니 중국식까지 이 세 가지 포석이 가장 빈도수가 잦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인판이었던 이세돌 구리전에서도 뭐 알파고 대결과 같은 그런 네. 포석이 그려졌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포석이 바로 이 포석이에요. 네. 자, 여기서 흙이 받았을 때 이제 백이 어느 쪽으로 붙여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포석으로 그려질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한 칸으로 받았고요. 구리 이세돌 대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두 칸을 띄었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 포석이라면 거의 모든 기사들이 그냥 벌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열의 9 이상은 여길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오늘도 이영구 미위팅 대국에서는 밑으로 붙였죠. 네. 여태까지는 이세돌 알파고 5번째 대국하고 똑같은 진행이고요. 자,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32강전의 대국에서는 거의 이 모양에서는 거의 모든 기사들이 이쪽을 침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32강전 해설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종환 구단 이 포석을 뒀던 적이 있어요. 백을 잡고 늘었습니다. 아, 여길 두니까 단수를 쳐서 밀었던 그 실전 경험이 있었어요. 커제 구단도 그 바둑을 봤죠, 당연히. 네. 근데 오늘은 늘었어요. 사실 이 단수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앙에 대한 발언권이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커제 구단이 늘고 또 백도 벌려두면서 간명하게 처리가 되었네요.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을 보면 두 기사 모두 실리파인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박정환 구단은 좀 뭐랄까 수비적인 실리파라고 보면 되겠고요.
커제구나는 공격적인 실리파.